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 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5억 원대 대북 송금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나라가 정말로 위험하죠. 자,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시면은 이번 대북 송금 사건 이 유죄 판결과 관련을 해가지고 수많은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더 내용을 보충하고 또 요약할 거는 요약을 해가지고 보충할 건 보충하고 덜어낼 건 덜어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5억 원대 대북 송금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작년부터 뉴스 기사가 꾸준히 나오던 주제인데요. 자, 최근에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과 연관되어 가지고 대북 사업 문제가 난리가 나기도 했었죠. 뭐 쌍방울 같은 게 유명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로비 자금의 개념으로다가 북한에다가 약 5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건네준 혐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심입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실상 북한에다가 수억 원이 넘는 돈을 퍼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대놓고 못 퍼주니까 그 밑에서 이런 어떤 각종 교류협회니 뭐니 이런 것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애둘러서 돈을 퍼주고 있었던 거죠. 정말로 사실은 죄질로 놓고 보면은 정말로 나쁜 사건이고 정말로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하면 뉴스 기사가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인간들이 북한에다가 돈을 퍼주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미 22년 11월 30일에도 아태엽 회장이 구속이 됐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정말 불행 중의 다행으로 정권 교체라도 해서 천만다행으로 이런 거라도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당시 뉴스 기사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43만 달러, 그 우리 돈으로 거의 뭐 한 5억 원이 넘어가는 돈이죠. 이 43만 달러를 북한 대남 사업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송명철 부실장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자, 당연히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있었는데, 이재명이 그러니까 경기도 도지사를 하던 시절에 경기도가 쌍방울, 아태협 같은 곳들과 함께 대북 사업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집중하고 딱 한번 보시면은 시청자분들이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코드들이 딱딱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쌍방울, 아태협, 대북 송금,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한 통속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 사진 자료 화면을 한번 잘 보세요. 자료 화면 속에 나오는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당시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이재명이는 당시 경기도 도지사였고 이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당연히 그죠? 2018년입니다. 자, 이 이재명은 당시 경기도 도지사였고 당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그리고 또 성남 제2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던 인간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뭐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북한 대표단 인간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여기에 함께 동석하고 있는 오른쪽의 사람이 또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주인공이죠. 바로 오늘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유,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자, 말로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가 어쩌고 뭐 아시아의 평화, 태평양의 평화, 평화파리를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이 사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다시피 아태위라는 곳은 당시 쌍방울 그룹과 나아가서는 북한에다가 퍼주고 연결되지 못해서 안달난 민주당 윗대가리들을 위한 대북 사업의 창구 같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진 속에 북한 대표단 애들도 보면은 여러분들 왼쪽 가슴팍에 이런 빨간색 배지가 보일 겁니다. 저 사람들 기준으로 왼쪽 가슴, 그죠? 자, 확대하면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진입니다. 다들 뉴스에서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김일성과 김정일이의 초상화가 담긴, 그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그 김씨 일가들 부자의 초상화가 담긴 북한의 유명한 배지입니다. 자, 북한 애들이 언론에 나올 때면은 잘 한번 보시면은 다들 가슴팍에 이런 거를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라고 제가 또 큰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저런 거를 가슴팍에 꽂고 다니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대놓고 들락달락거리면서 각종 사업에 논의하고 어디에 참석하고 심지어 수억 원이 넘는 돈도 받아갔다라는 게 생각해보면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데까지 갔다 왔나,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얼마나 불안한가, 이런 어떤 정말 자괴감이 드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국민들이 엄중하게 안보 상황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뉴스 언론에 나온 기사가 바로 이런 내용의 연장선 뒤에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수억 원이 넘는 돈을 대북 송금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떴다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북한 인사들 만나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한 최근까지 계속해가지고 현재 진행형이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이 사건에 연관된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드디어 첫 번째 판결이 난 게 이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나라를 정화해 나가는데 참 오래도 걸립니다. 그죠? 정말로 참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온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구석구석 워낙에 많이 넘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정말로 불안불안한 상황이죠. 자, 이번 사건에서 좌파 쪽 애들이 관련된 핵심 죄목 및 위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이고요. 2번 증거 은닉 교사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재판부에서는 이걸 무죄로 판별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사건 등이고, 그러니까 검찰들이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기소를 했던 거고, 뭐 그래도 일단 대부분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 선고가 나온 겁니다. 제가 볼 땐 증거 은닉 교사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더라고요. 자, 검찰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기소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19년 1월 사이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를 해가지고 인간들이 중국과 북한 등지에서 북한위원회의 어떤 그런 각종 위원회 소속인 김영철, 송명철이라는 인간들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 북한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돈을 건네줬다라는 거예요. 총 2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7천만 원 이상, 그리고 180만 위안, 우리 돈으로 3억 원 이상의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자, 또한 안부수 회장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의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 원과 쌍방울 등의 기업들로부터 조성된 기부금 무려 4억 8천만 원을 빼돌려가지고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정말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디다가 썼는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또한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개를 은닉하게 하고, 이 부분은 그리고 제가 참 보면서도 웃긴데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참 열렬한 충성심입니다.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 나라 살면서 사상이 꼬여버리니까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북한을 섬기고 추종하는 인간들이 정말로 여전히 현재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부디 시청자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진짜로 이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의 고위직에 구석구석 이런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거를, 이런 현실을 젊은 세대들이 빨리 눈을 뜨고 깨닫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북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 국가인 북한 노동당에다가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마음대로 지급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고 말입니다. 자,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은 아태협을 위해서 12억 원을 횡령을 했고, 또 그 가운데 7억 원은 경기도로부터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 명목으로 받은 국민의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또 12억 중에 7억 원은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었다라고 하죠. 또 국민 세금액의 손을 대가지고 북한에다가 갖다 퍼주거나 혹은 지들의 사비로 횡령을 하고 썼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또한 횡령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어린애들을 위한 밀가루 지원 중에 무려 1132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북한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걸 또 그냥 제대로 전달됐다라고 허위 보고까지 하는 이런 막장스러운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먹는 이 인간들 해먹는 단위를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우파는 명함도 못 내밀죠. 자, 또한 시청자분들이 관심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또 있는데, 검찰은 원래 그러니까 징역 4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1심 선고는 거기서 좀 더 약해진 3년 6개월이 떴습니다. 그죠? 6개월을 빼버렸네요.
자,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이 말하는 반응을 보면은 징역 4년이고 3년 얼마고 간에 둘 다 너무 적다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이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휴전 국가이고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나라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한반도의 이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불법 무장 세력이 바로 북한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있죠. 잔혹하게 인권을 유린하면서도 북한은 고집스럽게 무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아시아 안보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죠. 당연히 국제사회로부터도 강력하게 규탄을 받게 되면서 현재 이 북한이라는 곳은 국제적으로도 금융제재를 실제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대 국가, 국제적으로도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자꾸 돈이나 이런 걸 대한민국에서 퍼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제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적국에다가 불법 무장 세력에다가 돈 수억 원을 갖다 퍼줬는데 무슨 지금 이게 징역 3년이다 뭐 4년이다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간첩 이적 행위로 그냥 징역이 15년 넘게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범죄자들이 푼돈을 강도질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남자들끼리 서로 시비가 붙고 뭐 정당방위를 하다가도 인생이 꼬이면은 징역 몇 개월이 쉽게 뜨고 몇 년이 뜰 수도 있는 판국인데 무슨 북한에다가 대놓고 돈을 수억 원씩 갖다 퍼주는데 징역 3년이다 4년이다 이것 갖고도 뭐 형량을 올려달라 아니다 줄이겠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 자체가 이 나라가 정말로 막장이라는 거죠. 당연히 충분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한 보호 조치와 막대한 보상 같은 걸 약속하면서 민주당 대가리급들이 밑에 애들 총대 메고 일 한번 좀 떠안으라고 이렇게 꼬드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거래를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의 거래를 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탕 거하게 헤쳐먹고 나서 징역 3년이나 한번 받고 끝난다면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운 좋아가지고 지들이 정권 교체라도 하면은 뭐 민주당이 또 그거 무시하고 냅둡니까? 아니죠. 정권 교체라도 성공하면은 형기 그거 한 반이나 제대로 채우기도 전에 모범수다 뭐다 해갖고 또 석방해서 내보내줍니다. 안에 있을 때도 그 대우를 잘 받고요. 대한민국 판이 항상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물론 그래가지고 뭐 징역 3년 6개월이라도 떠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1심에 불과하고 또 1심에서 3년 6개월이면은 사실 상급심에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형량이 계속 감소할 가능성도 결코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들도 요즘 좌경화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은 문재인이 심어놓은 믿을 수 없는 인간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비록 이렇게 또 징역이 나왔다라고 해도 이게 상급심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1심에서 정말 징역이 이거라도 떠서 유죄 판결이라도 떠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 중에도 뭐 몇 개는 쳐내고 또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형량이 줄어들었고 사실 이 자체도 검찰이 요구했던 4년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또 걱정이 됩니다. 자, 뭐 오늘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고 어떤 인간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뉴스 기사보다 좀 더 넓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기도 도지사를 했던 이재명까지 결국은 이게 거슬러 올라가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재명이가 경기도 도지사를 하던 시절에 어떤 대북 협력 교류 사업을 이렇게 많이 판을 벌이려고 했고 그 이재명의 앞잡이 행동대장 조직 노릇을 했던 게 바로 아태협, 오늘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아태협 인간들과 그리고 또 바로 그 쌍방울 그룹, 뭐 김성태 전 회장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들을 한번 이렇게 듣고 지나가시더라도 그 이름이라도 익숙하게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재명이 등장하고 문재인 정부 시기가 등장을 하고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정원은 이런 거를 알면서도 제대로 컨트롤 그냥 사실은 정부 탓이기는 하죠. 이런 걸 제대로 손도 안 보기도 했고 또 그때 당시 무려 박지원 같은 인간이 또 뭐 국정원장을 맡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결국 이런 대북 송금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민주당의 대가리급들이 있다는 거를 항상 유념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뭐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영상이 시청자분들의 머릿속을 정리하는데
뭐 좀 도움이 되셨다면 그 엄지손가락 좋아요도 한번 좀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좀 해주시고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얼음사이다 채널 구독도 해가지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데 좀 많은 힘을 여러분들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